자, 그나저나 오늘 이제 원세훈 판결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2심에서 내려졌던 판결이 그대로 나오지 않겠나.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고요. 2심에서 이제 유죄가 선고됐던 건데, 그게 잘못했다면서 무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이 됐던 거니까. 예. 그냥 그대로 다시 2심 판결 나왔던 대로 다시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 이제 3년형, 중형에 처하는 그런 양상이고, 판결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세훈이, 탐모 하면서, 이건 MB가 다 시킨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들 소용이 없는 건가요? 일단 파기환송이 되면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본인이 상고를 또 하게 된다면 모를까. 양쪽에서 다 상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7일 안에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겠지만 절차상으로는 한 번 더 상고를 할 수 있을걸요? 그러면은 제가 몰라서 그런데 지금 원세훈이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3심에서 2심의 판결이 지나치다. 그러니까 다시 2심에서 형량을 줄여서 판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파기환송을 했는데 바로 오늘 2심 판결 파기환송심에서 결론 난 게 그걸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또 3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심에서 파기환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심 판결을 받고 2심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심을 다시 하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심을 다시 해가지고 나오면 그럼 이제 본인이 상고하지 않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가지고 7일이 지나면 그냥 확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양쪽 중에 한쪽이 만약에 상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법률 적용이 잘 됐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다투겠죠. 근데 단순히 양형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런 걸로는 상고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이게 사실관계를 놓고 따지는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양형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로는 해봐야 올라가서 기각하거든요. 그럼 상고 기각되면 그냥 거기서 형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심에서 나왔던 예전에 그게 그냥 다시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원세훈과 관련해서 추가로 증거가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검찰이 아니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재판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봐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한 번 재판을 받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게 2012년에 대선 과정에서 했던 것이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발견돼 가지고 2012년 12월 이전에 2011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2012년 대선 사건하고 연결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시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그거는 포괄일죄라고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전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다 같은 사건이다라고 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새로운 혐의가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처벌받기가 어려울 거고 말고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만약에 증거가 드러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하여간 오늘 결론은 조윤선 엿됐다. 그리고 원세훈 낙장불입이다. 이거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뒤집어져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무죄로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무죄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법이 스스로 코미디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둘 리는 없겠지만 대략 그럼 3년형? 네, 2심에서 나왔던 형이 그대로 다시 선고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3심에서는 그랬잖아요. 2심의 형량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다시 2심 가서 깎아라 이런 취지였는데 형량이 세서 깎으라는 취지보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됐던 것들이 일부 증거가 능력이 조금
미진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라면서 되돌려 보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공직선거법하고 지금 국정원법 위반하고 두 가지가 올라간 건데 예. 공직선거법의 근거로 사용됐던 증거들이 좀 미진하니까 이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이거는 유죄로 보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죄를 해라는 지금 취지로 내려간 건데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새롭게 막 많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그거를 보고 지금 이거를 재판을 다시 열어가지고 증거관계 뭐 사실관계가 맞느냐 틀리냐 이거를 막 따져봐야 되는 게 이제 변론 재개인 건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니 있던 증거가 그리고 뭐 새롭게 막 드러난 게 아니고 예전에 지워졌던 부분이 이제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온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던 검찰의 주장이 맞구나라는 것만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2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때문에 징역 3년형을 받았으니까 예. 그러면 옛날에 2심에서 판결한 게 맞네요 라고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그 2심에서 받았던 것보다 증거관계들을 보니까 그때는 증거가 조금 모자라기는 했지만 지금은 너무 차고 넘치게 증거가 많이 나와서 야, 이 증거들을 보니 2심에서 3년 받았던 것보다는 더 세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2심에서 했던 것 정도가 그러니까 증거가 어느 정도나 더 많이 나오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냥 옛날에 2심에서 받았던 형을 그냥 다시 한번 선고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그냥 짐작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하러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때 아니야. 박근혜 사슬 펄어던 때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반적으로 이 괴를 같이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된 뒤에도 거의 뭐 1년이 넘도록 재판이 그냥 질질 계속 끌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빅픽처는 제가 보기에는 2심 판사가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때렸는데 그걸 그대로 때리게 되면 어쨌든 정권의 기스가 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권의 기스가 나는 일은 좀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했던 증거들이 야 이거는 조금 증거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논거로 이제 해서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예, 예. 증거들이 좀 약해요. 요 증거만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죄가 아니어서 무죄인 경우가 있고 증명이 되지 않아서 무죄인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의심은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증거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증거가 이게 명확하게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증명이 안 됐으니까 요거는 무죄라고 합시다라고 해서 되돌려 보냈던 거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러면 증거가 안 되는 거냐 이런 걸 따지고 하면 좀 후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법조인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하는 표현 중에 밀어줘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차일피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그래서 원세훈 재판이 끝났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설마 5년 동안이나 이 재판을 받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을 거거든요. 예. 그렇게 밀어놨던 거였는데 그 와중에 지금 세상이 바뀐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증거들이 발견된 거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그때 이거는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되돌려 보냈던 것들이 깡그리 지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냥 뭐 상식적이라면 2심에서 받았던 형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뭐.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2심에서 지난번 2심보다 더 많은 형량, 3년형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를 명백하게 밝혀준다라고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거였으면 변론이 재개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면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대원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소송을 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형량이 더 높아질 것 같으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새로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할 건가에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변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2심에서 나왔던 것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재판이 파기환송됐었는데 이 정도면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네요. 정도가 되면 그럼 옛날에 맞게 판단했었네요.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변론 제기는 하지 않고 오늘 선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2심과 똑같은 3년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대법원으로서는 파기환송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양승태가 그만두기 전에 파기환송되어 온 거를 갖고 또 파기환송할 수는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우리 법원이 답답하다고 해도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런 개쓰레기는 아니다, 우리 법원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고 많이 망가지기는 했는데 그 정도면 이민 가야죠. 알겠습니다. 내일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 양승태가 빅엿을 먹는 셈이 되는 거군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양승태가 주도를 하지 않았다고 또 빠져나갈 텐데 어쨌든 대법원이 모양새를 구기게 된 거는 뭐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 당시에는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판단한 거다라고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판결을 왜 그딴 식으로 해 그럼? 자기들이 더 열심히 찾아봐야지 그럼. 공판 중심주의는 어디 갔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이제 보면 얄미운 구석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말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가면 얄밉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증거가 추가로 발견돼 가지고 그렇게 얄미운 행동을 못 하게 된 거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기다리면 조윤선 전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답답했던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